4월 둘째 주 고양신문 뉴스 체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면서 저희 신문사에도 좀 감기 환자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헤드라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창릉천 통합하천 사업의 자문위원장에 4대강 전도사 이재호 씨가 위촉이 됐습니다. 공직자 재산 공개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동환 시장의 재산 내역, 그리고 시의원들이 다른 부수입을 또 얻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일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킨텍스 지하공간 개발과 관련해서 이르면 5월에 용역이 착수된다고 합니다. 백석동 아직도 집안조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기사를 다룹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가장 핫한 하천이 이제 창릉천이죠. 국가 통합 하천 사업에 이제 공모가 돼서 3,200억 예산도 확보를 했고 여러모로 이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사를 쓰셨는데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문단 위원장의 거물급 정계 원로인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위촉한 것. 자, 두 번째는 24명의 자문단 명단에 생태 전문가는 한 명도 없더라.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우선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된 이재호 상임고문,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네, 바로 얼굴 보시면 다 아시죠? 5선 국회의원 출신이고요. MB정부의 실세, 친이계 좌장 이렇게 불렸고, 지금도 각종 매체에서 소신 있는 발언을 하시면서 명실상부한 여권의 거물급 원로 정치인입니다. 현역 시절에 어디서 국회의원을 지냈냐? 바로 은평구예요. 그래서 시 관계자는 이재호 위원장이 창릉천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은평구 출신 정치인이고, 또 중앙부서와 협조를 좀 원활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서 자문단의 좌장으로 모셨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일관되게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이재호 창릉천 위원장이 되셨죠.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해체 저지 범국민연합을 조직해서 강하게 이 개방에 반대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1인 시위도 하고 집회도 이렇게 이끄시고요. 그리고 현재도 4대강 국민연합 대표로 활동하면서 사업의 정당성을 앞장서서 설파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분을 창릉천 통합하천 사업 자문단의 간판으로 내세우는 게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런 지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문위원단 명단에 생태 전문가가 없다. 고양시에서는 이정영 제2부시장, 김수호 푸른도시 사업소장이 들어갔고요. 투자원 하천 분야 전문가가 4명, 조경 분야 4명, 도시계획 전문가 2명, 문화 전문가 1명, 그리고 경기도 한강유업환경청 은평구 공무원도 각 1명,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관계자도 1명, 그리고 경기도의원 2명, 고양시의원 2명, 또 시민단체 2명. 자, 이렇게 짜여졌어요. 생태 전문가는 단 1명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홍수 방제하고, 그 다음에 물을 잘 이용하고, 또 친수공간 조성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쾌적하게 이용하는 것, 요거에는 방점이 맞춰졌는데, 하천이 건강한 생태축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어떤 기준을 제시해줄 생물학자 또는 생태 전문가가 아예 없거든요. 지축이나 삼송, 원흥, 또 미래의 창릉 신도시까지 대규모 택지 개발 지역의 한가운데를 흐르는 창릉천, 고양시 도시 생태계의 마지막 보루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창릉천에 생태 전문가가 없다. 이거는 심각한 불균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동환 시장은 주택 4채, 주식 보유 129종목. 좀 특이한데요. 요거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액수 자체는 6억 9,776만 원, 약 7억 원. 4채를 다 합쳐서. 예, 이게 고액은 아니네요. 많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내역을 보면 이제 경남 쪽에 이제 배우자 명의로 이제 2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채는 이제 고양시에 있습니다. 은행마을에 한 채가 있고요. 백석동 동문 굿모닝 타워, 이거 이제 오피스텔인 것 같은데, 네, 여기에 한 채 이렇게 갖고 있고요. 주택 보유 현황은 이렇고요. 주식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제 되게 재밌는데, 우선 금액 자체는 2억 2,458만 원. 이것도 많은 편이라고 하기 좀 그런 거예요. 이제 투자액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제 중간에 팔지 않고 또 갖고 계신 것도 있으실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을 것 같은데, 되게 129종목이나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게 투자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 같은 경우 8필지를 이제 소유하고 계세요. 영천시의 소재 과수원 6필지, 이제 형제들 간에 이제 공동지분으로 갖고 있고, 이제 상속으로 이제 수령은 되고요. 목장용지 2필지를 또 행정군에 갖고 있는데, 그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제 지분을 나눠서 갖고 있고, 하나는 그 1년 뒤에 또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2필지를 갖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회의원 재산 공개도 좀 인상적인 거 이야기해 주시죠. 고양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 평균 이제 2억 원 이상 재산이 늘었는데 보면 다 대부분 아파트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걸로 이렇게 좀 확인이 됐습니다. 많이 그 재산을 갖고 계신 분은 이제 이용우 의원님 53억 5,600만 원 신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상정 의원 17억 8,500만 원, 홍정민 의원 16억 9천만 원, 한준호 의원이 가장 적은데 6억 8,900만 원. 시의원 재산 공개, 요것도 결과가 조금 재밌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번 9대죠. 네. 고양시의 평균 재산액이 지난 8대 의회보다 한 1.5배 정도 더 많더라고요. 13억 5천으로 나왔는데 가장 많이 재산을 가진 시의원님은 여기 초선인 김수진 국민의힘 시의원 총 72억 8,845억 원인데 재산 대부분이 이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 차지했고요. 이게 네. 대부분 또 배우자 예, 소유지시더라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공소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 이제 55억 5,757만 원. 주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32억 8,522만 원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배우자 명의 아파트와 뭐 파주시 소재 단독주택, 상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하위로 이렇게 보면은 눈에 띄는 분이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청년 의원들이 또 많이 진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 천승화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헌정사상 첫 최연소. 10대 시의원으로 이제 당선됐었는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재산이 가장 좀 낮은 걸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박현우 의원도 마찬가지로 청년 의원인데 이렇게 뭐 재산 신고액이 그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억 이상 증가하신 분이 총 8분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증가하신 분은 김영식 시의장님이신데요. 네, 2억 8천만 원의 재산이 증가했는데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서 그 재산도 같이 증가한 걸로 나왔는데 백석동과 식사동의 소유주인 아파트 두 채 가격이 1억 7,800만 원이 상승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문재호 시의회 운영위원장 그 다음으로 많이 올랐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도의원 재산 공개 현황도 좀 짚어주세요. 평균 재산액이 10억으로 나왔어요. 아유, 시의원들보다 적네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요? 평균이 거의 한 분이 다 끌어올린 수준인데 네. 그 한 분이 누구냐? 오준환 국민의힘 도의원이신데 72억 3,700만 원. 요 다음으로 이제 이택수 의원님과 이제 명재석 의원 각각 13억 6천만 원, 12억인데 네. 이 세 분 제외하면 다 이제 10억 아래세요. 오준환 의원 이제 뭐 언급했으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도의에서 세 번째로 이제 재산이 많으신데 네. 이게 보면 이제 서울 신대방동 아파트 그리고 신림동 소재 상가 그리고 주유소를 또 3곳 이상 갖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자산이 무려 이제 139억 원. 도의원님들보다 시의원님들이 평균 재산이 많다. 재산 공개 제도가 뭔가 허술하다. 자, 네. 이런 지적,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최근에 이제 경실랜드 6개 단체가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재산 공개가 올해로 시작된 지 벌써 30년이 됐다고 해요. 그런가요? 네, 그랬는데 여전히 직위와 권한을 이제 사적으로 이용한 이런 부당한 이득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네. 이 재산을 등록할 때 이 공시지가 실거래 가격까지 같이 좀 기재해야 된다. 네, 그리고 재산 등록 시 재산 형성 과정이 좀 상세하게 기재될 수 있도록 의무화되어야 된다. 가족에 대한 재산 공개는 선택사항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를 의무화해야 된다. 김영삼 대통령이 이게 솔선수범으로 이 공직사회 개혁이 필요하다. 나부터 재산 공개하겠다고 가족들 재산까지 다 공개했대요. 명예가 아닌 부를 택하려면은 공직을 떠나라. 현재에도 유효하지 않을까. 네. 고양시민 뉴스체크에서 정말 생각지 않게 김영삼 전 대통령이 호출되었습니다. 고양시의원 34명 중에 15명이 다른 일로 의정비 외에 부수입도 얻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내용 좀 알려주시죠. 고양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시의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겸직 활동을 엑셀 파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보통은 뭐 어떤 타 위원회 이제 자문위원이나 아니면 이제 시민단체들 이제 자문위원, 사회이사 이런 좀 무보수 명예직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네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유보수, 그러니까 보수를 받는 겸직 무려 5개나 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5분인데 고덕희 의원님, 안중돈 의원님, 엄성원 의원님, 원정범 의원님, 이용원 의원까지 5분. 겸직 통해서 받는 보수액 얼마나 되는 거죠? 보수액은 지금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네. 다만 이제
경실련이 최근에 이제 정보 공개를 통한 전수조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아. 거기에 보면은 이제 작년만 기준으로 고양시의회 겸직 보수액이 연 3,690만 원. 평균. 이 중에서 이제 의정비보다 더 많이 받는 의원님도 두 분이 확인이 됐어요. 한 분은 이제 이용은 의원님, 살수차 업체 대표를 맡고 계신 것 같은데 6,600만 원을 받고 있다고 본인께서 신고를 하셨고요. 물차. 예. 네네. 그리고 안중돈 의원님, 이 설계 업체를 그동안 해오셨던 분이신데 여기 대표 맡으면서 지금 현재 6천만 원의 의정 활동 외에 겸직 보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신고를 하셨습니다. 경실련이 뭐 시의원만 한 게 아니니까 경기도 의원도 뭔가 좀 짚어볼 게 있나요? 경기도 의원 중에 또 눈에 띄는 게 앞서서 언급했던 이제 오주단 의원님이 다시 등장하시는데 네. 아무래도 워낙 이제 사업을 많이 하시고 그랬다 보니까 현재 이제 뭐 석유사업 본부장, 주유소 대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6건의 겸직 활동을 신고를 하셨어요. 그냥 다만 이제 보수액은 지금 경기도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이 어려운데 어쨌든 뭐 겸직 활동으로 최다 또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네. 이 전수조사를 했던 이제 경실련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은 초창기에는 무보수 명예직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의정 활동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시의원을 하려고 그러지 않으니까 이제 겸직을 허용해줬다. 네.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는 지방의원도 굉장히 이제 전문화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의정 활동비도 이제 꽤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직 활동에 좀 전념하기 위해서는 이런 겸직 활동을 중장기적으로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허용이 되더라고 해도 이 신고 자체에 대해서 좀 더 공개 범위를 강화하고 그리고 이해 충돌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좀 심사를 해야 된다. 예, 이런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킨텍스 이런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소식인데 내용 좀 궁금한데요. 일단 위치가 어디냐 하면요, 지도 보이시는 것처럼 대화동의 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삼거리, 거기서부터 GTX 킨텍스역 지나서 한류월드 사거리까지 길이로 보면 약 1.2km, 그 일대의 지하공간, 여기를 말하는 거고요. 고양시가 최근 이곳의 개발 타당성을 따져보는 연구 용역을 이제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용역의 목적은 뭐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킨텍스 1, 2 전시장, 또 GTX 킨텍스역, 그리고 향후에 이곳을 복합 환승센터,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주차장, 상업시설 등 GTX와 킨텍스역의 지원시설, 자, 요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런 구상안을 좀 설계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네. 언제 시작하는 건가요? 네, 고양시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빠르면은 5월,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한 1년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게 민간 복합 개발 방식 또는 재정 투자 두 가지를 다 가능성을 놓고 용역을 할 것 같고, 각각의 사업비와 타당성 이런 걸 따져보고 용역의 총 예산은 약 2억 7천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이 용역이 지난주에 그 확정된 1회 추경 예산에서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킨텍스 지하공간 논의가 사실 네. 처음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킨텍스 1, 2 전시장 사이 도로의 지하를 서울 코엑스몰처럼 개발하겠다라고 이렇게 언론에다가 먼저 발표하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사업비 조달 방안이 구체성이 없다, 실현 가능성 없다, 이런 정말 여기는 누구나 다 좀 이거 어떻게 좀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계속 시도를 하는데 답이 잘 안 나오는 이제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 이번에 용역을 하면은 좀 뭐 이렇게 좀 더 진전된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요? 고양시 미래 발전의 동력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이번에 큰 예산을 들이더라도 고양시가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좀 잘 수립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이제 의원들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통과시켰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고양시가 지하 안전대책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집안조사 시작한다는 이야기, 이게 재작년부터 나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됐나 좀 취재를 해보셨죠? 고양시는 앞서 이제 마두동 그랜드 프라자 집안 침하 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원래 이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당초 계획됐던 그 공동조사 안에 마두동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공동조사 결과로 나왔던 게 일산 신도시가 농경지 위에 조성되지 않았습니까? 그 공동이라고 하는 구멍. 지하 안에 구멍. 예. 이게 생기다 보니까 집안이 내려앉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연약 집안 조사를 또 별도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를 원래 작년 1월에 하려고 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게 확인해 보니까 올해 1월에 이제 실시된 거죠. 1년이나 늦어졌네요. 네. 그래서 이걸 확인했습니다. 저희 담당 기자가. 왜 미뤄졌냐. 처음으로 이게 하는 용역이다 보니까 이 방향성 검토나 계획 수립을 하는데
원래 계획대로보다 좀 오래 걸렸다. 그래서 1년이 늦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년 3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 지반 조사는 일산 화정 지역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이 용역 결과가 좀 나오면은 이를 바탕으로 해서 좀 구체적인 대책과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고 하네요. 류기정 한국지하안전협회장님의 말씀을 좀 빌리면은 네. 고양시는 집안 침하 사고가 굉장히 좀 잦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집안 조사도 중요한데 지하 안전 평가를 강화를 해서 일산 지역의 도로나 건물에 그런 설계 도면이 나오는 시점부터의 내용을 이제 좀 점검을 받고 전문가의 철저한 현장 감독 시스템을 통해서 집안 침하 사고를 방지해야 된다. 실제로 이제 지하 안전 특별법에도 기존 건물에 대한 조치는 담고 있지 않다고 해요. 새로 이제 여기 건물 지을 때 뭐 어떻게 하라는 내용들만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법이나 매뉴얼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례 등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냐 좀 의견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분당에서 다리가 이렇게 무너지는 이런 사고도 있었는데 시민 안전에 관한 사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